안녕하세요, 썰닭입니다. 주말 잘 보내시라고 멘트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또 일요일이네요. 한 주 동안 고생하셨고 일요일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그땐 몰랐다. 네가 내 남편과 그 짓을 할 줄은. 고3 때 전학 온 너는 이쁜 얼굴 탓인지 같은 반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지. 나는 너와 다른 반이었지만 왜인지 모르게 너와 친해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무작정 너에게 말을 걸었고 친구가 없던 너도 나의 첫인사에 밝게 웃어주며 우리는 절친이 되었지. 형편이 좋지 못하던 너의 집 사정을 알고는 매일 너에게 학교 앞 떡볶이를 사주고 가끔 용돈 받는 날이면 너와 백화점을 같이 가서 1+1 옷을 사서 너와 나눠 입었어. 시험 기간에는 우리 집에서 같이 공부도 하고 내가 좋아하던 만화책도 빌려주며 우리는 세상에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어. 공부에 관심이 없던 너는 졸업하자마자 취업했고 나는 대학교에 들어갔지. 근데 지독한 너의 가정 형편으로 돈을 벌고 있는 너보다 용돈을 받고 생활하는 내가 계산하는 상황은 계속되었지. 괜찮았어. 너가 좋았으니까. 우울증을 앓고 있던 나는 너를 만나면 내가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는 사실을 까먹을 정도로 너와 함께하는 시간이 행복했었어. 나는 대학교에 들어가자마자 같은 학교에 다니는 남자친구를 사귀게 되었지만 우리의 만남은 꾸준히 유지되었어. 남자친구만큼 너도 좋았으니까. 7년 뒤 나는 결혼을 하게 되었고 남편의 지방 발령으로 멀리 이사를 하게 되었고 너와는 전처럼 많이 볼 수 없었지. 몇 달 전 네가 우리 동네로 이사 온다는 사실에 나는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어. 동네에 아는 사람도 없었고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남편밖에 없었으니까. 지금 생각해보니 그 당시에는 고등학교 때의 너가 된 듯했어. 지방으로 이사 온 후 나의 우울증은 더 심해졌지만 너가 우리 동네로 이사 오고 나서는 내 우울증은 씻은 듯이 사라졌지. 저녁에는 항상 애인이 없던 너와 우리 남편과 셋이 같이 식사를 했어. 내 남편도 너에 대해 좋게 생각하고 스스럼 없이 지내는 모습에 나는 그냥 좋았었지.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둘이 잘 지내면 좋다고 생각했었으니까. 그러다 몇 달 전 문득 이상한 생각이 내 머릿속에 맴도는 거야. 가정적이고 다정한 남편이라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었는데 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나는 잠자는 남편 핸드폰에 위치 추적 어플을 깔았어. 그리고는 알게 됐지. 너와 남편이 한 짓거리를. 낮에 위치 추적 어플로 남편의 위치를 확인해봤더니 고속도로에 계속 가만히 있는 거야. 차가 막히는 곳이 아니라서 무슨 일이 있나, 차가 고장났나, 사고가 났나 생각하다가 전화를 해봤는데 남편은 전화를 받지 않았어. 그래서 무작정 차를 끌고 그곳에 가봤더니 내 남편 차가 갓길에 세워져 있더라. 남편 차보다 10m 정도 앞에 세웠고 내려서 뒤를 돌아본 순간 나는 심장이 멈추는 듯 했어. 네가 내 남편과 실오라기만 걸친 채 그 짓거리를 하는 모습을 봐버렸다. 왜 너였을까? 아니 너일 수밖에 없었던 걸까? 왜? 차에서 내리자마자 나는 너네한테 욕을 퍼붓고는 뒷좌석에 있던 니네 옷들만 가지고는 집에 와버렸어. 너네는 차 밖으로 어떻게 나왔을까? 궁금하네. 지금 이 순간도 블랙박스에 녹화된 너네 모습을 보면 내 화가 가라앉지가 않아. 이혼할 거야. 그리고 너네 노숙자로 만들어줄게. 안 그래도 형편이 어려웠던 너 회사도 못 다니게 하고 네가 살고 있는 단칸방 보증금 이상으로 내가 너한테 뜯어낼 거야. 각오해. 내 행복을 앗아가고 내 우울증을 더 깊게 만든 너네 둘 절대로 가만 안 둬. 실오라기만 걸친 너네 둘 모습을 봤을 때처럼 그렇게 평생 살아가게 해줄게. 조금만 기다려. 댓글입니다. 거지같이 살더니 거지 같네 여자. 직장생활 하는데도 대학교 다니는 쓰니한테 얻어먹고 다니면서 남자까지 뺐어? 제정신인가? 이래서 오고 가는 게 있어야지 무작정 베풀기만 하면 안 돼. 호의가 권리인 줄 알고 자빠졌네. 쓰니님 허망하시겠어요. 친구한테 정말 잘해주셨는데 잘해준 대가가 이렇게 다가오네요. 남의 남자 뺏는 것들은 가만두면 안 돼요. 어떤 수를 써서라도 거지로 만들어 버리세요. 옷들 다 가지고 와버리셨다니 사이다네요. 그 뒤 이야기가 궁금하네요. 차에서 어떻게 내렸을지.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9살이고 남자친구는 있지만 아직 결혼 생각은 없는 여자입니다. 제 말실수로 새언니가 상처를 받았고 그걸 알게 된 가족들과 불화가 생겨 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일단 가족들과 따로 떨어져 서울에서 혼자 자취를 하고 있고 저희 부모님과 오빠 부부 그리고 제 여동생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저희 오빠 부부는 저보다 3살 많은 32살 동갑이고요. 소개받아서 만난 걸로 알고 있고 연애는 1년 정도, 결혼은 작년 5월달에 해서 지금 1년 반 정도 되었네요. 외모, 학력, 직업 모두 평범한 오빠에 비해 언니는 능력이 좋은 편입니다. 영어를 잘해서 꽤나 규모가 큰 학원에 토익 전문 강사로 있고 그 외에는 친척분이 하신다는 여행사를 통해 가끔 가이드 일을 도와드리기도 합니다. 요새는 또 무슨 자격증 공부까지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엄마는 평생을 전업주부로 살아오신 분이고 자기 살림에 대해 자부심 같은 게 있으셔서 집안일을 전담하고 계시고요. 제가 자취하면서 처음 살림하는 법을 배웠을 정도로 딸들에게도 집안일 안 시키셨고 새언니에게도 물론 집안일 안 시키십니다. 저희 엄마가 아침 차려놓으면 새언니가 어머니, 굿모닝. 하면서 나와서 먹고 엄마가 치우고 하는 식입니다. 저는 엄마 성격을 잘 알아서 거기에 대해서는 불만이랄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을 비롯해서 가족들 성격이 대체로 순둥한 편이고 많이 여립니다. 그에 반해 전 어디 가서 지지 않는 성격의 소유자예요. 저만 어디서 주워내처럼요. 어렸을 땐 저를 지켜주고 보호해야 할 부모님이 저보다 더 여리다는 것에 상처를 많이 받았을 정도로 그 정도로 부모님은 남에게 쓴소리 한번 잘 못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화통하고 리더십 있는 성격의 새언니 의견을 가족들이 대체로 맞추어가는 편입니다. 오히려 그걸 더 편하게 생각하는 듯한. 새언니가 강아지를 무척 아끼고 사랑하는데 이날 이때껏 개를 싫어하지도 그렇다고 좋아하지도 않았던 저희 가족들이 지금 강아지를 2마리나 키우고 있으니까요. 뭐 지금은 물론 가족들 전부 강아지들을 너무나 사랑하고 애견 카페에도 가입하고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저는 워낙에 따로 나와 살아서 자주 못 만나기도 하고 오빠 부부 일에는 특히나 더 오지랖 안 부리려고 거의 연락도 안 하고 살았었는데요. 그렇게 되기까지는 오빠네가 결혼하기 전부터 몇 가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오빠네 웨딩 촬영 장소에 빵이랑 간식거리 사들고 응원차 갔었는데 그때 언니가 굉장히 기분 나빠하면서 싫어하는 눈치를 팍팍 주길래 제가 뻘쭘해서 장난식으로 예비 시누이가 구경 와서 불편하시죠? 라고 했더니 빈말으로라도 아니라고 하지 않고 아가씨가 나중에 결혼할 때 겪어보면 알 거예요. 라고 해서 서로 불편해서 빨리 일어선 적이 있고요. 또 하나 결혼 본식에는 당연히 참석했지만 본식 2주 전에 오빠랑 언니 친구들만 따로 세미 웨딩 같은 걸 했는데 거기에 제가 참석을 못했거든요. 뭐 하루 전에 카카오톡으로 메시지 띄고 온 것도 초대에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서비스 직종에 일하고 있는지라 주말에 갑자기 시간 내기도 어려웠고 무엇보다도 친구들만 가는 자리에 제가 가서 뭘 해야 하는지도 몰랐기에 오빠를 통해 초대해준 건 고맙지만 내가 하는 일 특성상 주말에 갑작스레 스케줄 빼기가 어려워서 못 갈 것 같아. 이번에 못 간 거 본식 때 몰아서 배로 축하해줄게. 친구들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 이렇게 카톡을 길게 보내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때 새언니가 굉장히 저한테 서운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결혼식 본식은 부모님들의 잔치고 이게 자기가 진짜 하고 싶었던 진짜 결혼식이었다는 둥. 경복궁 쪽에서 한옥 카페 빌려서 간단하게 파티도 하고 스냅 사진 작가도 불러서 사진도 찍고 했었다네요. 제 여동생은 혼자서 참석했었고요. 그리고 오빠 결혼식 때는 제가 제 친한 친구 한 명을 데리고 갔는데 신부 대기실에 친구랑 함께 들어가서 새언니랑 인사도 나누고 하면서 친구가 너무 예쁘시다. 이런 식으로 칭찬 몇 마디 했었는데 친구가 자리 비우자마자 저에게 귓속말로 저런 애들처럼 내숭 부리는 애들은 내 동생이었으면 가만 안 뒀다. 라는 이상한 말을 해서 저 역시도 새언니에게 정이 확 떨어진 적이 있어요. 새언니 딴에는 장난이었을지는 몰라도요. 그런저런 일들로 새언니랑 나랑은 성격이 좀 안 맞는구나 느꼈고 또 제 스스로도 소위 말하는 얄미운 시누이가 되고 싶지는 않았기에 결혼식 이후로는 일부러라도 오빠 부부와는 거리를 두고 지내고 있었어요. 일부러 새언니 일하는 시간에만 집에 들르고 명절이나 집안 행사 있을 때만 얼굴 보는 정도. 그때도 간단하게 안부 나누는 게 거의 다였고요. 그런데 저번 주에 저희 아빠 음력 생신과 제 여동생의 생일이 날짜가 비슷하게 겹쳐서 생일 파티 겸 가족들끼리 모여서 밥이나 먹자고 해서 제가 집으로 갔던 적이 있거든요. 저는 일부러 그날과 그 다음날까지 스케줄을 빼서 하루 자고 올 생각으로 아빠랑 여동생 선물도 나름 신경 써서 준비했고 들뜬 마음으로 집으로 갔습니다. 추석 때 이후로 처음 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어쩌다 보니 아빠가 집에 그날 못 오시고 다음날 오실 수 있다고 하셨어요.
아빠는 지방에서 일하시고 일주일에 한 번씩 집에 올라오십니다. 그날 계획돼 있었던 식구들끼리 외식이나 이런 게 다음날로 미뤄지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엄마도 볼일 보러 나가시고 결국엔 집에는 새언니랑 저 그리고 여동생 이렇게 남아 있었어요. 셋이서 밥 차려 먹고 텔레비전 보고 앉아 있는데 새언니가 저한테 정말 뜬금없이 아가씨는 결혼 안 해? 라더라고요. 텔레비전에 그런 내용 나온 것도 아니고 마치 그 말을 벼르고 별렀던 듯이. 참고로 전 앞으로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독신으로 살 계획입니다. 제가 일하는 곳의 점장님이 40대 독신 여성분이신데 그분 보면 너무 멋져서 저도 앞으로 돈 열심히 모아서 그분처럼 당당하게 독신으로 사는 게 목표이고 그래도 연애는 꾸준히 하고 싶다는 게 제 생각인데 새언니도 아마 그 얘기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자세한 설명할 기분이 안 들어서 아직 생각이 없어요 하고 웃어넘기려고 하는데 새언니 또 그 특유의 직설적인 화법으로 아직? 아직이라니. 아가씨 지금 29살이잖아. 2달 있으면 30이네 30.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기분은 나빴는데 그래도 새언니 성격 아니까 대충 넘겼으면 싶어서 나이가 중요한가요? 제가 진짜 결혼하고 싶은 사람을 만나야 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했는데 새언니가 또 꼬투리 잡으면서 아무리 요즘 골드미슨이 뭐니 많아졌다지만 그래도 여자 팔자가 뒤용각 팔자야. 결혼해서 배우자가 있어야 든든하게 의지하고 살지. 안 그럼 평생 혼자서 바득바득 돈 모으다가 말년에는 지질이 궁상 떨고 산다. 정말 듣기에 거슬리는 소리만 골라서 하는 거예요. 솔직히 새언니 능력 있는 여자고 해서 제 생각 이해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많이 의외더라고요. 그런 말들 제가 독신주의 가지고 나서부터 주위 친척 어른들로부터 많이 들어봤던 말이라 익숙하지만 그래도 기분이 썩 좋진 않았어요. 위에서 말했다시피 새언니랑 가급적이면 대화 피하려고 했던 게 있어서 갑자기 이런 개인적인 얘기를 나누고 싶지도 않았었고 새언니도 결혼하기 전부터 아기 가질 생각이 없다는 얘기했었는데 전 속으로 그거랑 이거랑 뭐가 다른가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도 엄마도 나가 계신데 일 키우기 싫어서 표정 정색하면서 입 다물고 있었는데 새언니가 하는 말이 기분 나빠할까봐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나 정도 능력되는 여자도 그렇게 당당하게 독신주의라고 말 못하고 다녀. 라면서 밑도 끝도 없이 저를 까내리려는 말을 해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욱해서 제가 할 수 있는 한 가장 재수없는 표정 지으면서 그만하세요 언니. 입장 바꿔서 제가 언니 보고 애기 가져라 말아라 하면 기분 좋아요? 라고 했는데 언니 표정이 싹 바뀌더라고요. 학생들 가르치던 실력으로 청산 유수처럼 말 쏟아낼 때는 언제고 갑자기 말문이 턱 막히면서 저랑 제 뒤에 눈치 보고 있던 여동생 번갈아 보면서 질린 표정으로 변하면서 방으로 쏙 하고 들어가대요. 저도 그렇게까지 말하려던 건 아니었는데 속으로 별의별 생각을 다 하고 있던 터라 말이 막 나온 건 있었어요. 언니가 방으로 들어가고 나니 뒤늦게 심장도 쿵쾅쿵쾅거리고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한 건가 상황 파악도 잘 안 되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밤 돼서 엄마랑 오빠 들어오고 다음날 새벽 첫차 타고 아빠도 오셨어요. 그런데 새언니랑 오빠가 한낮이 되도록 방문 밖으로 코빼기도 안 비치고 있더라고요. 저는 단순해서 하룻밤 지나면 다 잊어버리는 성격이라서 새언니가 어제 그 이후로 안 나오고 있는지는 전혀 생각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아빠가 저녁에 또 내려가셔야 되니까 점심 외식하자고 해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새언니가 못 나간대요. 왜 그러냐니까 몸이 안 좋대요. 오빠도 새언니랑 같이 집에 있겠다고 하고 가족들 다 나가기 직전에 그 얘기만 하더니 오빠도 방으로 쏙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하고 동생하고 엄마는 어디가 안 좋은가 싶어서 놔두고 나가려고 했는데 아빠는 걱정되신다면서 집에서 밥 먹자고 하셔서 집에서 밥 먹고 엄마는 또 죽 끓여다가 새언니 방까지 가져다 주시고 그렇게 생일 케이크 초도 못 켜보고 아버지 생신이 지나갔네요. 그랬는데 3일인가 지나서 오빠한테 전화가 오더니 다짜고짜 너 미쳤냐? 이렇게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웬 날벼락인가 싶어서 자초지종부터 듣자 하니까 오빠가 네가 새언니한테 애기 얘기했냐? 라면서 펄쩍펄쩍 뛰면서 아주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했어. 근데 새언니가 먼저 나한테 안 좋은 얘기를 했고 감정이 안 좋아져서 나온 얘기였어. 라고 하니까 오빠가 저한테 생각이 있는 애냐 없는 애냐? 라면서 얘기를 다 해주더라고요. 들어보니까 아빠 오셨던 날부터 해서 며칠 되도록 언니가 밥도 안 먹고 일도 안 나가고 다 싫다고 하면서 방에만 틀어박혀서 나오지도 않고 있었대요. 그래서 오빠가 어르고 달래면서 무슨 일인지 얘기해달라고 하니까 아무 일 아니라고만 하고 그러다가 오늘 아침에 드디어 입 열면서 제가 자기를 무시했다고 애도 못 낳는 여자가 꼴에 누구더러 설교하냐고 하면서 자기를 모욕했다고 그랬다네요.
갑자기 저는 머리에 망치를 맞은 것처럼 눈이 핑 돌면서 그게 뭔 얘기냐고 오빠한테 따져 물었어요. 애를 못 낳는 여자라니 난 처음 듣는데? 그거 언니 얘기야? 그러니까 오빠가 아우, 너 같은 애한테 질렸다. 라면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 이후로 아주 엄마고 아빠고 돌아가면서 전화가 오는데 엄마 얘기를 들어보니 새언니가 불임, 아니 난임이었다네요. 왜 전 그 사실을 몰랐을까요? 아무도 저에겐 그 얘기를 안 해줬는데, 그리고 제가 제 귀로 분명히 똑똑하게 새언니 입으로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자기는 애기 안 가지고 살 생각이라고 상견례장에서도 그랬었고 그 이후에도 몇 번이나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그 얘기를 듣고선 아, 새언니가 나팔관이 막혀서 자연 임신이 안 되는구나 하는 걸 생각할 수 있겠냐는 거죠. 가족들 모두 저에겐 얘기하지도 않아놓고 모두가 알고 있었다니 진작에 알았더라면 저도 뭐 저런 얘기 했겠습니까? 무개념이 아니라면 말이죠. 그런데 전 결론적으로 무개념이 되고 말았네요. 새언니는 벌써 이번 주 내내 학원을 무단으로 안 나가고 밥도 안 먹는다고 거부해서 온 식구들이 비상이 걸렸고요. 심지어는 제 동생까지 저에게 전화도 아닌 카톡으로 언니가 실수했어. 새언니 저러다 무슨 일 날 것 같아. 아빠가 언니 연끈 차고 난리도 아니야. 이렇게 보내고 전화도 안 받습니다. 구구절절 쓰다 보니까 벌써 새벽 4시가 넘었네요. 하도 힘을 주고 글을 쓰다 보니 턱이 다 딱딱해지네요. 하도 기가 막혀서 어디다가 하소연도 못하고 남자친구에게도 말 못하고 있다가 이렇게 익명의 힘을 빌려서 인터넷에 글을 올리고 있네요. 너무 긴 글이라 다 읽어주실지 모르겠어요. 여기 글 읽다 보면 글 쓴 사람이 오히려 욕먹는 경우도 있던데 저도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도 다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고 욕을 먹잖아요. 저도 지금 딱 그 심정이에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조언 혹은 질타를 구해봅니다. 댓글입니다. 딴 걸 다 떠나서 저 새언니란 여자 지금 32, 31살에 결혼했다며 연애 1년 했다며 그럼 본인도 글쓴이 오빠를 30살에 만난 건데 29살인 글쓴이한테 시집을 가라 마라 늦었네 말았네 이게 할 얘기인가? 그리고 그 가족들은 대체 어떻게 됐길래 이쪽 입장은 들어볼 생각도 않고 당장 연을 끝내만 할 수가 있지? 오빠야 당연히 새언니 편을 들 수 있고 드는 게 맞겠지만 부모님과 여동생은 최소한 글쓴이 얘기도 들어볼 수 있지 않나? 그게 순수 아닌가? 글쓴이가 대체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 어떤 잘못을 했던지 간에 일단 양쪽 얘기를 다 들어보는 게 맞습니다. 일단 부모님 밖으로 나오라고 하셔서 그날 일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언니가 난임인 것도 몰랐다고 나는 가족 아니냐 왜 말씀 안 해줬냐 그리고 인연을 끊을 정도로 내가 이 집에서 아무것도 아니냐 그럼 인연 끊겠다 하세요. 어차피 독신으로 살 거라면 독립하셔야죠. 같이 살 이유 없습니다. 가족 모두가 글쓴이를 믿지 않는데 그곳에서 뭐하러 삽니까? 난임이고 자시고 그게 벼슬이냐? 애 못 낳는 게 뭐 벼슬이라서 눈치 보고 기어야 해? 잘못한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가족들이 눈치 보고 비위 맞추고 슬슬 기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지는 지 잘났다고 남 무시하고 비아냥거려 놓고 자기 상처 찔리니까 아프다고 발광을 하네. 남의 상처는 아픈 것도 아니고 지 상처는 아주 아파 뒤지겠는갑네. 오냐오냐 했더니 지가 무슨 공주인 줄 알아? 같은 여자라도 진짜 저런 여자랑 상종하기 싫은데 가족이라니 깝깝하겠네. 어른들한테 어른 대접할 줄도 모르고 어른 생신에 와서 지 기분 잡쳤다고 안 먹는다고 시위하는 꼬라지 봐라. 집에서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어른 어려운 걸 모르나? 건방지네. 부모가 될 자격이 돼야 아기가 생기지. 남들도 다 누군가의 자식인데 남의 자식들 무시하고 내만 잘났네 하는 사람한테 아기가 생길 리가 있나? 사과는 개뿔. 머리채 안 잡힌 게 다행이지. 앞으로 새언니 보고 말 조심하라 해요. 지는 입 밖으로 몇 번을 쏟아내놓고 지 한번 찔렸다고 난리를 쳐 집안 시끄럽게. 억울하겠네. 불임인 걸 누가 알고 말했나? 근데 불임인 여자가 애기 들었으니 알아놓을 만하다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은 확실히 말하세요. 가족들 다 있을 때. 언니 상황이 그런지 내가 정말 모르고 말했다. 미안하다. 차라리 다른 예를 들었으면 좋았을걸. 말실수했지만 절대 의도한 건 아니다. 그치만 내 결혼 역시 언니가 함부로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내 결혼을 언니가 왈가왈부한 거랑 내가 언니 사정 모르고 임신 얘기한 거는 엄연히 다른 문제다. 서로 앞으로 예의 깍듯이 지키고 조심하면서 살자. 라고요. 아, 쓰다 보니 빡치네. 그 언니라는 여자 이기주의에 철없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침에 굿모닝하고 기어 나와서 처먹고 치우지도 않는 건 어디서 배워 처먹은 버르장머리야? 추가 글입니다.
어제 글을 쓰고 나서 바로 잠들어서 글 쓴 사실을 까먹었다가 출근하고 나서 기억이 났어요. 거의 새벽 5시 넘어 잠들어서 하루 종일 비몽사몽 힘들었지만 틈틈이 핸드폰으로 댓글 확인했어요. 댓글 달아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퇴근하자마자 씻지도 않고 추가글 올리고 있네요. 어제 이미 충분히 글이 길어져서 쓰지 못했던 부분 추가해볼게요. 일단 오빠와 가족들의 논점은 제가 애도 못 낳는 여자란 발언을 했다는데 한 적 없습니다. 근데 새언니에게 애기 얘기를 꺼내서 새언니를 밥도 못 먹고 일도 못 나가게 만든 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언니가 막말하는 건 저희 부모님 앞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딱 제 앞에서 얘기하는 그대로 말합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은 그냥 그걸 알아서 순화해서 들으시는 듯 합니다. 오빠도 새언니가 말한 내용 그대로 제가 얘기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또 새언니가 했던 얘기들 다 저희 엄마도 새언니 앞에서 저에게 가끔 하셨던 말씀들이에요. 나 정도 능력 이 얘기는 새언니가 한 말이고요. 그러다 보니 새언니도 저를 가볍게 봤나 봐요. 그런 얘기를 했던 새언니의 100% 잘못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아침 점심 2번 동생과 통화가 되어서 들은 얘기들을 써보자면 새언니 난임 얘기는 상견례 자리에서 새언니 부모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이라고 합니다. 안 좋은 생활 습관으로 인한 일시적 증상일 뿐 앞으로 얘기를 영영 못 갖는 것도 아니라고 하네요. 새언니만 생각을 고쳐준다면 일 그만두고 집에서 쉬면서 병원 다니고 하면 충분히 얘기 가질 수 있다고 하네요. 저 역시 상견례 자리에 있었지만 저는 그런 얘기 들은 기억이 없는 걸로 보아 잠깐 자리 비운 사이였나 봅니다. 그런데 가족들은 제가 알고 있는 걸로 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게 더 서운해요. 그런데 이제 생각해보니 새언니가 애기 가질 생각 없다고 말하는 게 진심이 아니라 자기 몸이 그러니까 되레 그렇게 말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새언니가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일체 코멘트 한 적 없이 넘겨왔었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 있었던 동생이 카톡을 저렇게 보낸다는 건 제가 제 유리한 쪽으로 글 쓴 게 아니냐고 하셨는데 그건 아니에요. 동생도 이 글 읽어보라고 보냈는데 제가 지어내거나 한 부분은 전혀 없다고 했어요. 동생이 3일간 언니가 먼저 말하기 전까지 비밀 지켜준 게 제 편 들어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닌가? 동생 역시도 제가 언니 몸 상태를 아는 걸로 알고 있다가 저랑 통화해보더니 몰랐냐고 그러면서 저도 놀랐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아빠가 새언니 달래주려고 일부러 더 언니한테 화 많이 난 것처럼 행동하시는 거라고 절 위로해 주었어요. 또 원래부터 문제 있는 가족이 아니고서야 연 끊자는 말이 나오겠냐는 댓글 읽고서 마음이 좀 아팠어요. 완벽하게 문제가 없는 가족은 없겠죠. 크고 작은 문제는 어느 가족이나 있다고 봅니다. 저희 가족은 굳이 문제를 찾자면 항상 어떤 문제에서건 모난 돌처럼 삐죽 튀어나온 제가 문제이겠죠. 전 20살 되자마자 혼자 나와 살기 시작했는데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안 가고 바로 서울 상경에서 취업했어요. 그때도 부모님과 트러블 있었던 게 돈 번 거 부모님께 붙이지 않는다고. 언급했듯이 오빠나 동생 모두 순둥이처럼 모범생 스타일이라서 알바하거나 월급 받거나 하면 모조리 부모님께 갖다 드리는데 전 안 그랬거든요. 그래서 더 비교됐었나 봐요. 뭐 고등학교 시절에 학교 빠지고 방황했을 때부터 20살 되자마자 숙식 제공되는 알바하기 위해 모텔 카운터 일했던 것까지. 어떻게 보면 부모님을 실망시켜드린 적이 많아서 부모님과의 관계는 이미 좀 메꾸기 힘든 틈이 생겼다고 해야 하나? 그런 편입니다. 그래도 저 나름대로 철들고 나서 부모님께 잘하려고 했었는데 다 헛수고한 모양이네요. 아빠는 오빠 결혼 전에 완전 아들 바보라고 할 정도로 오빠에게 모든 기대와 사랑을 쏟아붓던 분이셨는데 오빠가 결혼하고 나서는 완전 며느리 바보가 되셨어요. 새언니가 막말은 좀 해도 애교도 많고 이쁨 받을 줄 아는 성격이거든요. 동생에게 얘기 들은 바로는 지금 새언니는 방에서 나와서 밥도 먹고 얘기도 하긴 하는데 몸이 많이 안 좋아져서 학원을 당분간 쉬기로 했다고 병원 가서 링겔 맞고 그랬다네요. 그리고 집에서 일절 제 이름 꺼낸다거나 저한테 전화 거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분위기라고 해요. 저도 댓글을 읽어보고 생각해보니 제가 몰랐다고 해서 그런 얘기 쉽게 한 게 잘못인 것 같기도 하지만 몇몇 분들 말대로 부모님께 변명하고 싶은 생각도 새언니에게 사과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그냥 인연을 끊어버릴까 고민도 되네요. 그러면서도 인터넷으로 여성 한약 가격 알아보고 있는 전 호구일까요? 얘기 들어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해주신 얘기들 참고해서 현명하게 잘 이겨내보겠습니다. 오늘따라 연애 시작한 지 반년 만에 의도치 않게 장거리 연애하게 된 남자친구가 너무 보고 싶네요.
오랜만에 일요일에 쉬게 돼서 늦잠 자고 일어나서 또 궁금해서 인터넷을 켜보니 제 글이 베스트에까지 올라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9만 분 이상 되는 분들이 제 글을 읽어주시고 130분 넘게 댓글도 달아주셨다니 정말 떨리고 무서우면서도 짜릿하기도 하네요. 자기 일처럼 생각해주시며 댓글 달아주신 분들 정말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일일이 댓글 달 만한 글솜씨가 못 돼서 또 한 번 추가 글 올리니 이해해주세요. 참, 또 한 가지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원래 새언니가 안 좋은 생활 습관 등으로 인해 생리불순 난임이었던 건 결혼 전에 미리 밝혔던 내용이지만 최근에 언니가 병원 가서 검사 받아본 결과 나팔관이 막혀있다는 진단을 받게 되어 아기 얘기에 더욱 민감했던 것 같다는 동생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도 더 속상하셔서 저한테 싸붙이신 것 같아요. 단순히 생활 습관 고치고 하면 나아지는 게 아니고 아기 가지기가 더 어려워졌다라고. 이 얘기 들으니 조금 더 미안해지긴 하지만 많은 분들 우려처럼 한약사 들고 가는 호구짓은 하지 않겠습니다. 언니의 그런 사정이 저한테 그렇게 심한 말을 해야 하는 이유는 되지 않으니까요. 한약 살 돈 있으면 저한테 더 투자를 하고 기분 전환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가족들하고 관계는 시간을 조금 더 두고 지켜보다가 제 억울한 거 풀 건 다 풀고 아예 인연을 끊지는 못하더라도 서서히 연락도 줄이고 찾아가는 것도 줄여야 할 것 같아요. 어떤 분 말씀대로 독신주의라면 집에서도 독립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셨는데 맞는 말씀이에요. 이제까지 돈이라던가 하다못해 반찬 하나라도 집에서 받아본 적이 없는데 때마다 선물 사들고 용돈 챙겨드린 것도 저 혼자 집에서 독립될 준비가 안 된 거였나 봅니다. 정말 다시 한번 모든 댓글 달아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이번 일 겪으면서 더 마음이 단단해졌네요. 혼자라고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저희 가족보다 더 가족 같고 더 동생, 언니 같은 댓글에 정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 가족들과 행복하게 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썰닭입니다. 첫 번째 사연은 참 안타깝네요. 친구에게 정말 잘해줬다가 배신당하는 기분,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다 보면 이성적으로 끌릴 수도 있지만 친구의 남편이잖아요. 와이프의 친구고 그런 마음을 먹고 행한다는 게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욕구를 누르고 절제하면서 살아야죠. 두 번째 사연은 여러분들의 댓글을 기다리겠습니다. 뭐야 썰닭? 왜 이렇게 멘트가 짧아? 비몽사몽이라 그래.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새벽이고 배고파. 꼬르륵. 국밥이나 먹으러 가.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요즘은 나가기 좀 그래. 라면이나 먹어야겠다. 구독하기 눌러주세요.